해외 가서 일을 하려고 이제 간 건데, 거기서 이제 강도를 만나서 이제 코가 잘리고 팔이 다치고,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취직할 꿈도 못 꿨거든요. 미학원이 뭘 알아. 너 미학원이잖아. 솔직히 싫었거든요. 일단은 그 환경미화원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 좀 자산이 많다라는 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려지고 뭐 기사화도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화제의 인물이 되셨어요. 뭐 근데 그걸로 인해서 또 뭐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제 주변의 분들도 그 기사인가 그거를 많이 이제 공유해서 봤는데, 아니 환경미화원이 왜 외제차 타고 다니냐고,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부동산 투자 많이 해도 되냐고, 자산이 많이 해도 되면서 저 사람 자르라고 그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래서 요번에 일을 겪어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확고하게 생각이 드는 게, 직업의 귀천은 분명히 없다라고 없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의 생각에 귀천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 지키면서 투자를 했었고, 저는 정부를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재산을 믿는 거지. 제가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선진국이 됐다 한들 제 자신은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낯선 거죠. 환경미화원이라는 사람이 부자일 거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게 그동안 되게 매칭이 안 되던 그림이다 보니까 낯설었던 거고, 또 많이들 사람들이 좀 생각들이 이제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남을 좀 불행하게 만들면 내가 거기에서 조금 만족감을 찾지 않을까라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가지고. 구청에서는 뭐라 하던가요? 구청에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민원 이런 거는 얼마나 들어왔대요? 막 전화 들어오고. 저도 묻지는 않고 저한테는 얘기를 잘 안 해주는데, 뭐 한 80통도 온 적도 있고. 지금 환경미화원 일을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지금 7년, 8년 차죠. 7, 8년 정도? 8년 차? 8년 차.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일? 그 전에 여러 가지 했었죠. 노가다는 대학교 때부터 다녔었고, 그 다음에 군대 갔다 나와서 오락실 홀서빙부터 시작해서 노래방 웨이터, 뭐 주차관리원, 대기업 생산직, 연예인 매니저. 매니저도 하셨었어요? 고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막 좋은 직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안정적인 직업은 아닌데 고졸이면서 돈 많이 주는 직업은 다들 그냥 업소 뭐 그런 종류. 20살 때부터 하고는 싶었는데 자격이 안 됐어요. 마포구는 이게 30살로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환경미화원 일은 20살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도 30살이 넘어야만 지원할 수 있어요? 구마다, 다 틀렸는데. 구마다. 20살 때부터 8년 정도를 정말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커피 하루에 20잔씩 먹었거든요. 믹스 커피를. 잠을 줄이려고. 잠도 줄이고. 그 시간에 일하려고? 이제 일 끝나고 가면 어머니 식당을 저는 도와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잠도 줄여보고 해봤는데 내 통장에 쌓인 돈은 내가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집도 한 채 못 사고. 왜냐면 생활비 주고 내가 쓰고 나 또한 사람인지라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통장 잔고는 항상 없죠. 그냥 올라가도 요 정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제 노동의 끝을 찍었다고 우리 한국에서는 솔직히 희망이 안 보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해외에 갔었는데, 해외 가서 일을 하려고 이제 간 건데, 거기서 이제 강도를 만나서 이제 코가 잘리고 팔이 다치고 그냥 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처가 돼 있어서. 일하러 돈 벌러 가셨던 건데 거기에서 왠지 좀 코에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한 40분 정도 싸우다 보니까 이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다가 제가 피가 너무 많이 흘리니까 CCTV도 군데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처럼 생각을 하고 이거 무조건 잡겠다 하고 이제 호텔로 가서 이제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다 캔슬. 왜냐면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왜냐면 이게 고도가 높아져 버리면 내가 이게 봉합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다 쏟을 수 있으니까 비행기가 떴는데 갑자기 위급 상황으로 내리면 자기네들도 안 적자라고. 되니까, 예. 못하게 하는, 예, 비행기 예. 못하게 하는. 근데 2박 3일 동안 기다려서 이제 어떻게 타고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코가 잘리고 뭐를 했으니까 치료 중에는 취직도 안 되잖아요. 네. 이 칼을 잡아가지고 이 손가락이 안 움직였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막막한 거죠. 딱 30살이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다쳤으니까 보험금이 조금 지급이 된 돈이랑 뭐랑 해서 그냥 아파트 투자를 한 거죠. 저희 집에 돈 다 끌어다가. 보험금 좀 받은 게 있어서. 네. 내가 모아놓은 돈이랑 해서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고 해서 그냥 월세 75만 원이 저는 중요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75만 원을 벌면 일단 월세는 나오니까 네. 75만 원만큼 내가 플러스가 되니까. 예, 플러스가 되니까 어느 정도는 못 벌어도 여유가 있겠구나. 근데 내가 당장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취직할 꿈도 못 꿨거든요.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네네. 인테리어 할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셀프 인테리어로 내가 그 자재 사다가 다 한 번씩 실험 테스트를 해본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월세를 맞춰놓고 내가 필리핀 갈 때 폐업을 했다가 장사를 접었다가 내가 돈 벌어온다고 네. 250만 원씩 붙여준다고 큰 소리 치고 갔는데 그렇게 다친 거였잖아요. 예. 어머니도 쉬고 있었어요 그때. 네네. 근데 이제 또 괜찮은 자리가 나와가지고 음식점을 그때 계약을 했는데 계약만 했지 또 인테리어 비용이 돈이 좀 크잖아요. 예. 그걸 또 아끼려고 또 거기에 인테리어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재활은 계속 했었고 그러니까 패턴이 재활 치료하고 나서 한 4시간 5시간 제가 병원에 오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인테리어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1년 정도 되니까 코 같은 경우도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네네네. 아예 좀 보기가 좀 험악할 정도로 왜냐면 한번 잘렸던 걸 내가 주워서 붙였으니까 그게 깊이 파여가지고 아휴 진짜 큰일을 당하셨었네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가 31살 때 되던 도전을 한번 해봤거든요. 인테리어 하면서 미아원 그거를 시험을 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20kg짜리를 이렇게 지고 그 달리기를 뭐 쌀포대 들고 한 40m 왕복 뭐 해야 된다고. 예. 근데 인테리어 하면서도 손이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걸로만 잡고 하니까 이게 흔들리잖아요. 자빠졌었거든요 그때. 그 쌀포대 들고 왕복 하다가 넘어지셨다고. 다음 해에 도전해서 환경미화원이 됐죠. 꿈을 이루신 거네. 20대부터 하고 싶었던 환경미화원 일을 그렇죠. 하게 된 거.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도 항상 불안했던 게 내가 안정적인 직업이 없으니 안정적인 직업. 이게 항상 불안한 거죠. 이거 내 돈을 다 잃으면 어떻게 하지? 요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안정적인 직업을 못 가져봤었기 때문에 또 네.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산전수전 좀 겪다 보니까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라는 안정적인 자리가 굉장히 좀 좋았던 거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고. 저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러 소리를 듣잖아요. 사람들한테. 20살 때 오락실 웨이터를 하면서 뭐 1,000만 원도 찍어봤었고 그 웨이터가 있는 오락실이면은 뭔지 알겠네요. 옛날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바다. 그거였는데 그거 하면서도 돈을 그렇게 못 벌진 않았거든요. 또래에 비해. 못해도 500씩은 다 500만 원씩은 벌어갔던 거라. 그래도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계속 생각을 하셨구나. 왜냐면 고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저희가 아파트 팔고 빌라 5천만 원짜리 그때 당시에도 썩은 빌라인데 지금도 썩어 지금도 있어요. 그대로 있는 빌라. 서울에 이제 변두리긴 한데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가난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걸 벗어나야 되는 법을 모르는 거죠.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그 돈 벌어라. 이런 얘기는 하지 저한테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그 폐단만 많이 겪으시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반감만 많이 가지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 채널은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 뭐 가치 투자, 가치구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안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 함께 고민하고 스터디하는 채널이어서 요거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게 끌어내리지 말고 이왕 평균을 맞출 거면
상향 평준으로 하면 맞아요, 안 될까 싶은 생각은 해요. 같이 내가 올라가면 되는데. 저 또한 누구를 끌어내려서 누구를 해서 자산을 축적한 게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저 네. 또한 미화원 하면서도 아침에 수리할 집에서 잤고요. 자면서 아침에 소음 있는 수리는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2시에서부터 11시까지 미화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미화원 퇴근하고 가서 빌라 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거기서 이제 수리를 하다가 잠들고 지금 현재 사회에 적응을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들 뭔가 열심히 하셨어요. 네네네. 예, 근데 그거는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고 그냥 결과만 딱 그쵸. 놓고 봐서 과정 이 없이 결과만 보죠. 예, 이 사람 자산 많으니까 미화원 그만둬야 돼. 그것 또한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왜 그걸 했는지부터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은 다 빼버린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평등하고 평균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은 말 그대로 이제 중간값이랑은 좀 다른 말이긴 합니다만 그냥 가운데에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평등이라는 건 기회의 평등일 수도 있고 예.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조건에 있는지에 따라서 좀 어떻게 보면 달리 봐야 되는 네. 건데 너무 잘못된 평균주의에 빠지면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또 환경미화원 일 하시면서 되게 뭐 좋은 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모든 다 한 가지 일만 이렇게 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영상을 처음에 찍었을 때 네. 저 또한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저 또한 항상 무시를 받았어요. 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투자를 좀 지인들한테 알려주면 이제 이런 거죠. 미화원이 뭘 알아? 넌 미화원이잖아. 이런 게 조금 솔직히 싫었거든요. 미화원이긴 하지만 직업이 미화원이지 내가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편견이 너무 이렇게 깊다는 걸 좀 느껴서 맞습니다. 지금 저를 욕하시는 분들은 이제 뿌리 자체가 흔들린 거죠. 자기가 봐왔던 세상이랑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은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미화원은 불쌍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네들이 씌워놓은 프레임이잖아요.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걸 깨고 싶었고 그게 깨진 거 어느 정도는 좀 깨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과도기이긴 한데 맞아요. 직업에 귀천은 없고 사람의 생각에는 전 귀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깨고자 솔직히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저 또한 영상을 안 찍고 그냥 계속 투자했으면 그냥 혼자 조용히. 예, 조용히 투자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조금 적응을 해 나가고 있었고 저 또한 계속 배울 거예요. 전 죽을 때까지 배울 거예요. 이 구조를 죽을 때까지 안 배우면 뒤처져요. 갑자기 멋있어지려고 그러겠네. 아니요. 멋있어지려고 그러지 갑자기.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들 중에서도 그냥 뭐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들은 조용히 있어야 된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구범준 씨처럼 나와서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제 선순환이 되면 정말 좋은 건데 그럼 뭐 좋은 영향력을 주실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걸 이제 시작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 찍고 싶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저보다 한 발 먼저 앞서간 사람 그 사람들을 조금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지금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좀 있는 편이더라고요. 20살 때 저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찍었던 것도 있어요. 피해 볼 거 다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응이 올 거라는 거 다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요. 자꾸 멋있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 옷도 까맣게 멋지게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그 작년인가 벌써 재작년인가 저희 집 인테리어를 하려고 어떤 이제 철거 하시는 사장님한테 이제 좀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친구 통해서 소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철거하러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전화를 이렇게 받으시면서 뭐 어디 임대가 어떠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강남에 몇 층짜리 빌딩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철거 일 다니신다고 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자본, 돈도 일하게 하고 예. 나도 함께 일을 하고 그렇죠. 노동소득, 자본소득 다 좋은 거니까 어느 하나에만 또 치우쳐서도 안 되는 거고. 요즘에 참 그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엄청 유행하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이 나 직장 그만 다니고 싶어. 예. 힘든 일 그만하고 싶어. 막 경제적으로 자유 독립해서 은퇴하고 싶어. 조기 은퇴. 근데 환경미화원 일도 같이 하고 계시고 예. 그런 거 보면 좀 어떠세요? 파이어족에 대한 니즈 보실 때. 저는 이제 만약에 파이어족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파이어족이 마냥 장밋빛 미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안주하시면 저는 인생이 더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300만 원 벌고 싶어. 네. 근데 300만 원 어치에 경제적 자유를 잃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놓고 마냥 놀면 저는 그 인생은 더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요즘에 최근에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네네네. 다들 열심히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는 자기의 가치를 높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자기를 가치를 높이신 분들은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고 돈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더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건물주 같은 분들은 그냥 월세 500만 원 나와. 네. 한 건물에. 그러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으시고 행복해 하시지도 않으세요. 처음 몇 달은 행복해 하시는데 그냥 더 오히려 성질이 조금 더 이제 꼬장꼬장해지시더라고요. 보면. 왜냐면 내 건물 하나 지키기 위해서 청소 상태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임차인들을 조금 이렇게 쪼고. 예. 근데 건물이 두 채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청소 업체에 맡겨서 그냥 자기 할 일을 하세요. 이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 영끌해서 집을 샀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네. 대부분 영끌해서 차를 산단 말이에요. 예. 이 차가 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스가 나도 이제 잠을 못 자고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의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자존심이 이제 자존감하고 저는 반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그 대신에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자존심 몇 번 구겨져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지. 예. 그게 다 내가 전부가 아니니까. 그렇죠. 당연히 건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나 또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한 채만 가지고 운 좋게 이렇게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못 하시고 오히려 더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은퇴 그리고 뭐 건물주 그 자체가 너무 목적으로만 끝나버리면 그렇죠. 더 이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항상 본인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 어디 다른 영상 보니까 본인의 어떤 성장 예.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미화원을 하는 게 네. 하나의 저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사람은 퇴직 때까지 가니까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돼버린 거예요. 직업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다른 일로 더 벌 수가 없으니 네. 미화원 대부분 저보다 먼저 미리 퇴사한다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퇴직 때까지 다 채워서 어떻게든 이 직업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회사원들도 똑같단 말이죠. 네. 생각하는 개념 자체는. 네. 저는 최대한 빨리 파이어를 솔직히 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저는 더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 400만 원 월급 받는다고 거기에 안주해 있으시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환경미화원 일을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저 또한 이제 안전하게 갈아탈 때까지 이제 할 예정이거든요. 필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예. 유튜브 채널도 하나 있긴 한데 예. 사치남. 예. 사치남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치를 하는 남자 약간 이런 뜻이 아니면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치남이라고 하면 이제 사치 부리는 남자라고 네. 이제 국민들이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예. 쉽죠. 제가 씌운 프레임은요. 네. 이거는 그냥 사고 치는 남자예요. 사고 치는 남자. 예. 어떤 뜻에서 어떤 사고? 사고도 뭐 좋은 의미의 사고 치는 것도 있고 네. 나쁜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말썽을 많이 부렸거든요. 아, 어른들만 예, 안 사고 듣는. 치지 마라, 사고 네. 치지 마라 했었는데, 지금은, 경매를 시작할 때도 솔직히 아. 반지하를 산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 입장에선,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왜 사고예요. 그래? 예. 예, 나름, 공기업에 다니면서 연봉도 어느 정도 높은데, 네네네. 청약을 해야지, 예. 네가 뭐가 아쉬워서 반지하를 투자를 하냐. 청약 기회를 날리면서. 저는 가점이 안 돼서 자격이 안 돼요. 아, 월세로 투자해서 은행 이자 빼고 남는 10만 원이 저는 더 이게 가치가 높다고 생각이 들고, 네.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거기에 희망 고문하면서 사는 것보다, 저도 청약 통장에 지금 1,900만 원 정도 청약을 부어놓은 상태예요. 네. 근데 이걸 포기하는 이유가, 청약이 된다 한들 거기에 내가 산다 한들 부자는 안 되거든요. 아, 원리금 상환해야 되죠. 이자 그쵸. 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내 생활이 오히려 더 쪼달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한다 한들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청약에서 이제 뭐 분양에서 당첨이 되면 네. 주변 시세보다 뭐 예를 들어서 한 3, 4억 싸게 받을 수 있다는데,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 아파트 값은 3, 4억 이상으로 더 그렇죠. 올라가 버려 있고. 그거는 생각을 이런 다들 이야기. 못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사고 치는 남자. 예. 앞으로도 사고를 계속 치고 싶으신. 저도 이제 선한 방향 쪽으로 사고를 계속 치고 있고, 음. 지금도 칠 예정이고요. 아,